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다이어리 함께 꾸며볼 건데요. 제가 전시회를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전시회 다녀온 이야기 하면서, 그리고 다이어리를 본격적으로 꾸미기 전에 전시회에 가서 제가 보고 느꼈던 거, 그리고 산 거, 네, 이런 거 궁금하시죠? 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다이어리를 한번 꾸며볼까 합니다. 이 전시를 여러분들한테 가라고 제가 강요한다거나 그런 것은 절대 아니고요. 저는 좋았고, 왜 좋았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벨기에에 있을 때부터 사실 정보를 가지고서 이 전시를 꼭 가고 싶다라는 생각에, 네, 얼리버드 티켓을 예매해놨던 전시인데요. 책을 만드는 거를 갖다가 이런 세상도 있구나라는 그런 사람이 손으로 하는 제본의 세상을 접하고 나니까 이게 기계가 만든 책도 되게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물론 저의 이제 보는 시야에는 당연히 한계가 있고 저는 아직 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생초짜이기 때문에 제가 보는 것은 정확하고 불완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사람이 하는 거를 한번 제가 해보니까 이거를 기계가 하면은 훨씬 더 정확하게 만들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사람만이 구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런 게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마침 요, 그, 미술책을 주로 출판하는 독일의 슈타이들이라고 하는, 이 출판사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면은 인쇄소 겸 출판사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 전시를 보러 갔다 왔습니다. 좋았고요. 사실 그라운드 시소라는 그런 전시 공간을 딱히 썩 좋아하지 않거든요. 제가 그 한국에 있을 때 마지막으로 봤던 전시가 요시고 사진전이었는데 그때 딱 보고서 여기는 굉장히 가볍다라는 생각이 조금 주제넘게 들었는데 근데 그것은 약간 그 주제와 그 전시의 문제였지 공간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충분히 저의 취향에 맞는 전시가 열린다라고 한다면 공간은 그닥 가볍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면은 책과 관련된 전시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책이 있고 끝날 때까지 책이 있는 그런 전시고요. 여러분들이 가서 조금 더 찬찬히 시간을 놓고서 들여다보면 눈에 보이게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전시였는데, 근데 저는 같이 간 사람도 있고 물론 저 많이 즐기긴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저 혼자 갔으면은 그 영상이 있는 방이 있거든요. 거기서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봤을 것 같아요. 한 90분 정도 한다던데 저는 약간 에센스만 딱딱 보고서 그냥 나왔는데요. 영상이 참 재미가 있었고 이 출판사 겸 인쇄소와 협업을 해서 책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어떤 아이디어와 어떤 이상을 가지고 아이들 이상을 가지고 책을 만드는지에 대해서 잘 나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알겠어요. 이 인쇄소 혹은 이 출판사에서 만든 책으로 이 출판사를 이야기하려는 시도, 그러니까 많은 예제들을 갖다 놓고 이런 책도 만들고 저런 책도 만들고 이런 책도 만들고 이런 많은 예시들을 갖다 놓고서 결국에는 이 관람객이 처음부터 끝까지 전시를 봤을 때 이 책이 결국엔 이 출판사가 걸어온 길이니까 그 마지막으로는 약간 그 뭐랄까요? 큰 주제? 매직 온 페이퍼라고 하는 이 큰 주제를 캐치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배치를 했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근데 뭔가 개인적인 뭔가 느낌으로는 아예 처음부터 이 슈타이들이라는
그런 인쇄소, 출판사를 설립한 사람? 뭔가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더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저는 이 책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과정이 궁금해서 갔던 거였는데, 결과물들이 많았고, 과정은 그냥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상상하는 수밖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협업의 과정, 그 다음에 책을 이렇게 이상하게 만든 과정, 뭐 이런 것들이 궁금했는데, 그런 거는 제가 약간 유추하는 되게 약간 불친절하게 보여지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고, 근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인쇄를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되게 건축하고도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충분히 쉽게 갈 수 있거든요. 건축도 그냥 딱 네모나게 만들면 매우 쉽잖아요. 그것처럼 책도 그냥 딱 네모나게 만들면 굉장히 쉬운데 이제 그거를 어려운 길을 가겠답시고 많은 아티스트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오면 인쇄소에선 사실 그거를 구현해줄 이유는 없거든요. 왜냐면 책이라는 것은 형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정해진 형태를 따르라고 그 사람한테 이 틀을 오히려 역제시를 해서 너가 여기에 맞춰라고 강제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왜냐면 기계가 그 틀에 맞춰서 책을 생산하도록 그렇게 발전해 왔으니까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그거를 거스르려는 노력이 얼마나 값진가에 대해서 알 수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그걸 거스르려는 노력이 도대체 어떤 형태로 실제로 구현이 되는지를 좀 더 보여줬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부분은 영상에서 조금 짧게 넘어가는 것 같아서 그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거를 빼고는 아주 좋았고, 개인적으로 저한테 아주 멋졌던 부분은 전시의 가장 마지막이 되면은, 그러니까 가장 위층에 올라가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두 갈래로 나뉘어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도서관이고요. 그래서 이 출판사에서 제작한 미술책들이 가득 꽂혀 있는 도서관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완성 형태의 책을 볼 수 있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펴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도서관이 있고, 이 한쪽 옆으로 그 정원 밖으로 나가는 곳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약간 작은 또 다른 그 전시와 함께 또 다른 책의 형태를 보여주는 그런 전시와 함께 그 다음을 넘어가면은 굉장히 널브러져 있는 그런 굉장히 날 것 그 자체의, 하지만 하나하나를 되게 뜯어보면 다 다른 형태를 하고 있고 다 다른 제본 방식으로 엮여 있는 노란 책들이 있는, 안에 내용이 하나도 없는 그런 백지의 책이 있는 공간에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거든요. 저는 거기를 좀 잘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 부분에서 아이디어를 제일 많이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실현할 수 있는 부분, 혹은 이런 건 나중에 하면 좋겠다, 뭐 아이디어, 이거는 되게 못생겼지만 멋있다,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건져갈 수 있는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쭉 내려와서 당연히 샵을 들려야죠. 그래서 샵에 들려서 사온 것들을 보여드리면요. 일단 요 펜이 있어요. 이 카펜터 펜슬이라고 하죠. 이거 맨날 사놓고 후회하는 그런 거지 같은 연필입니다. 연필을 좋아하는 분들은 이 카펜터 펜슬을 사시면 안 돼요. 이거는 진짜 거지 같은 거지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딱 그냥 이렇게 놨을 때 예쁜 거지, 얘로 내가 뭐 글씨를 쓰겠다? 이런 생각은 아주 버려야 되는 질이 나쁜 연필입니다. 참고로 네, 스페인에서도 샀는데요. 네, 그냥 뭐 콜렉팅용이죠. 모으는 용도죠. 그래서 요거를 샀고, 매직온 페이퍼라고 써져 있는 색이 하얀색이라서 하얀 색깔 카펜터 펜슬을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슈타이들이라고 그냥 아주 네, 써져 있는 굉장히 하얀 에코백이 있어서
가방을 또 모으는 사람으로서 이런 것을 지나칠 수 없기 때문에 네, 이걸 하나 구매를 해왔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좀 좋아하실 만한 네, 저의 소비는 바로 이 친구인데요. 오늘 닦고 할 때도 이거 쓸 거예요. 조금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좀 클 수 있습니다. 아이고, 네. 이게 다 한 화면에 안 잡힐 것 같아서 이렇게 가로로 보여드릴게요. 아, 근데 이게 이렇게 가벼운 종이 상자일 줄은 몰랐네. 그렇네요. 이게 되게 날 가라로 만든 상자였네. 아니, 제가 벨기에에서 선생님이랑 가장 마지막에 했던 작업이 뭐냐면 상자 만들기였어요. 근데 여러분, 상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차라리 저는 상자를 만들려고 하면은 책을 만들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만들기가 어려운데 이 상자는 거기 이렇게 놓여있는 모습으로만 이렇게 봤을 때는 굉장히 멋있더군요. 그 누구도 저에게 이렇게 상자가 얇고 가라로 이렇게 호치케스를 집어 만들었다라는 것을 알려주지 않았는데요. 뭐 제가 그 소비에 눈이 멀어서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탓도 있고요. 아무튼 되게 헐렁헐렁한 상자네요. 이걸 뭔가 재사용을 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애껴서 네, 조심조심 사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가 선생님이랑 함께 만든 상자는 아주 튼튼해요. 여기 있는데 보여드리면 이게 저의 상자예요. 튼튼함이 느껴지시나요? 이 친구는 엽서 보관함입니다. 그래서 엽서가 가득 차 있죠. 제가 벨기에에서 모아온 저의 네, 콜렉션인데요. 아주 단단하고 보시면은 두께부터가 이 가짜 가라 엽서랑은 차이가 나요. 그쵸? 되게 단단하고 이렇게 눌러도 아주 흔들림이 없습니다. 제가 이걸 만드는데 한 달이 넘게 걸렸거든요. 당연히 흔들림이 없어야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것은 풀이 묻은 자국입니다. 없어지지 않아요. 제가 얘의 표지 커버로 사용한 이 천이 풀이 묻었을 때 어떻게 네, 반응할지 몰라서 그냥 색깔만 고르고 고른 거였는데 조금의 풀이라도 묻으면은 이렇게 색이 진하게 변해서 얘가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런 얼룩이 묻은 친구가 되었는데 아무튼간 네, 이게 저의 상자거든요. 아주 튼튼하고 묵직하고 그 캐리어 안에서도 절대 어그러지지 않은 저의 아주 든든하고 튼튼한 한 달 걸린 상자인데 이 친구는 제가 이렇게 집으면은 이렇게 아주 헤벨레헤벨레한 아주 가라 상자입니다. 근데 이 가라 상자 안에는 다양한 사이즈의 네, 메모 패드가 들어있어요. 아니 도대체 뭘 보여주려고 이렇게 시간을 끄나 하셨겠지만요. 네, 메모 패드 보여드리려고. 사실 메모 패드가 질이 좋냐 하면은 그렇게 막 좋진 않은데요. 근데 그냥 뭔가 이 전시를 기념하면서 네, 약간 종이와 관련된 무언가를 사고 싶었는데 책은 도저히 너무 비싸고 그리고 저랑 약간 취향이 달라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뭐 전시회 도록이나 아니면 미술 관련된 책 같은 걸 좋아하긴 하는데요. 근데 이게 사람이 각자 개개의 취향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슈타이들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책은 미안하지만 제 취향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매할 수 있는 책은 없었습니다. 구매하고 싶은 책도 없었고요. 미안한 말이지만. 그래서 뭘 구매할까 하다가 네, 노트패드는 여기저기 쓰고 또 있으면 좋으니까 구매를 했어요. 여기 이렇게 떡제본을 했는데 이걸 풀을 약간 이렇게 염료를 넣은 풀을 써서 이렇게 딱 깔끔하게 만든 것이 나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이거를 저는 이렇게 세트로 샀지만 제가 이렇게 뒤집는 이유는
얘가 조금이라도 펴지라고 이렇게 뒤집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뒤에 A4도 있었네? 오, 대박. 그러면 비쌀만 하네. 이게 좀 비쌌거든요. 이게 좀 비쌌는데, 근데 네, 다양한 크기와 다양한 형태와 다양한 색이 있어서 우왕 이러고 샀죠. 네, 지금 종이가 다 휘었어요. 안에 넣어놔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A4 사이즈도 있었네요. 저는 몰랐는데. 네, 그래서 이런 식입니다. 생각보다 되게 튼튼한데? 이거 뭐지? 만년필 시필 종이 같은 걸로 써도 되겠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상자가 가라 상자여가지고 네, 되게 뭐랄까 후들후들하긴 한데요. 좀 걱정이긴 한데 일단 제가 다꾸에다가 쓸 것들은 좀 뜯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벨기에에서 이렇게 짐을 갖고 오면서 깨달은 게 있잖아요. 안 쓰면 이게 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런 노트패드 이런 거 예쁜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아끼지 말고 써야 돼요. 명심하세요, 여러분. 아끼지 말고 써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희는 얘를 아끼지 말고 써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다 집어 넣었고요. 다시 넣을게요. 그래서 네, 저의 소비였다. 근데 저는 이 상자가 그래도 좀 더 튼튼할 거라고 생각해서 산 거였는데 이렇게 내구가 없을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썩 그렇게 추천드릴 만한 소비는 아니네요. 29,000원이었나? 그랬거든요. 3만원인데. 근데 책은 한 4만원대였거든요. 이 출판사에서 나오는 책이. 근데 이런 미술 잡지 책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격대가 있어가지고 특히 이 도판 그림이나 이런 거에 뭐랄까 인쇄 상태가 아주 퀄리티가 높을수록 색 구현이 잘 되어 있을수록 비싸다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지만 아무리 그게 색 구현이 퀄리티가 높은 그런 책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담긴 내용이 저한테 관심이 없는 내용이면 그거는 구매할 가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오늘 한번 다이어리를 꾸며볼 건데 크네요. 이게 A5 사이즈다 보니까 네, 조금 커서 이거를 어떻게 잘 잘라서 한번 활용을 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미리 붙어있는 이 종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제 친구 딸이자 저의 친구인 율리아가 그려준 그림입니다. 이것도 같이 쓸 거예요. 뭔가 원래 붙어 있었으니까. 그리고 오늘 나갔다가 받아온 이 커피 라벨, 네, 요것도 갖다 붙여줄 거고요. 나무 사이로라고 하는 경복궁에 있는 카페인데요. 저는 작년에 엄마랑 갔다가 커피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때 드립백 같은 거를 이렇게 몇 개를 사서 벨기에 가져갔었거든요. 근데 그게 또 마침 근처였고 기억이 나서 가서 먹었는데 역시나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함께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여기 약간 배경에 깔아줄 스티커도 가지고 와봤어요. 여기 마스킹 테이프도 가지고 왔고요. 근데 일단은 마테를 한번 쓱쓱 붙여줘 보고 그 다음에 제가 가위를 안 갖고 왔는데 잠깐만 쓱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또 제가 화면에 지금 잘 나오게 두고 있나요? 맞다.
네, 제가 이게 또 이렇게 뭐지, 여러분들의 그 고민 아닌 고민을 이렇게 보면은 약간 그 다이어리를 쓰거나 뭐 꾸미거나 스크랩을 하거나 할 때 그 사람이 아무래도 약간의 그 강박을 갖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예쁘게 해야 한다라는. 왜냐면 여러분들이 보신 멋진 다이어리는, 그리고 또 멋진 기록은 사람이 생각했을 때 예쁜 기록이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 그것은 틀린 생각입니다. 제가 아주 단호하게 그것은 틀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멋진 기록은 예쁜 기록이 아니라 의미 있는 기록이 멋진 기록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그 의미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은 주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의미가 과연 누구한테 의미가 있느냐. 그것을 생각했을 때 여러분한테 의미가 있는 게 멋진 기록입니다. 그 기록을 하는 사람한테 의미가 있는 게 멋진 기록이죠. 그러니까 네, 그 인스타에서 예쁜 기록 그만 보세요. 그거를 보고서 내가 아이디어와 영감을 얻는다라고 하면은 인스타를 보셔도 되는데,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그거를 보면은 내 기록에 대한 자괴감만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네, 그것은 여러분들이 인스타를 뭐랄까, 소화할 여력이 없다는 것이므로 그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 인스타의 잘못이거든요. 인스타가 그렇게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스타 보지 마시고, 모든 기록은 의미가 있는 사람에게, 의미가 있는 시기에 남겨졌을 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기록이고,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기록은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만 남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남긴 기록이 아무리 아름답다고 해도 그것은 여러분의 기록이 될 수 없고, 그리고 여러분의 기록이 아무리 누추하다고 해도 그것은 멋진 기록입니다. 제가 이번에 본가에다가 냅두고 왔던 저의 물건들을 다 가지고 왔잖아요. 거기에는 이제 저의 기록들도 있거든요. 제가 중학교 때 그 운이 좋아서 그 유럽 여행을 갈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유럽 여행을 갔을 때 그때 제가 기록을 남겨놨었어요. 그 일기를 썼었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여행 기록은 여행에서 써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가지고, 그때 어렸을 때에도. 그래서 이제 그 일기장을 들고서 이제 간 거죠. 근데 처음 나라가 영국이었는데, 영국에서는 기록을 진짜 열심히 했더라고요. 보면은 막 아침에 조식에 나온 조식 식판, 내가 가지고 먹겠다고 가지고 온 것들, 막 그런 것도 다 그림을 그리고요. 나중에 제가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시면 기회가 되면 보여드릴게요. 못 보여드릴 내용은 없거든요. 그래서 네,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래서 그렇게 네, 영국에서는 열심히 기록을 하고, 그리고 나서 조금 지나서 정말 조금 지나서 그 다음 나라가 프랑스였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유로스타가 있었어요. 그 도버 해협을 지하 터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지하 터널을 지나면서 쓴 일기를 마지막으로 그 여행에서의 더 이상의 일기 업데이트는 없었습니다. 제가 네, 안 썼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이제 다 여행 다 끝나고 집에 와서 막 뭘 쓰기 시작해서 결국에 어찌저찌 마무리를 지었기는 한데, 근데 네, 그거를 이렇게 뭔가 보고 있으면 되게 그렇잖아요. 별로 그렇게 멋진 기록은 아니에요. 일단 나이대가 어렸고, 그때 당시 제가 어렸고, 그리고 여행에서 네, 그
기록하려고 했던 제 시간대가 있었지만 실패했고, 그리고 보면 막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이 깊을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막 뭐 어디 갔다 좋았다 약간 이런 식인 것도 좀 있고. 네. 근데 그거를 지금 와서 보면은 저한테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한테는 좋은 기록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제가 누군가한테 보여준다?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면 보여준다? 하면은 여러분들한테는 그건 의미가 없는 기록이죠. 왜냐면 정말로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네, 저는 여러분들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한국에 들어오고 나니까 약간 저 스스로도 되게 유행에 민감해지고 뭔가를 따라가고 싶고 왜냐면 너무 모든 것이 다 발빠르게 변하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굉장히 빨라요. 사람들이 되게 그 기민하게 반응하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게 한편으로 되게 좋을 때도 있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아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은 것도 좀 있는데, 근데 무언가에 그렇게 기민하게 반응하지 않고 유행에 반응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본질적인 무언가는 절대 잘못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말을 꼭 드리고 싶고, 그래서 말인데 그래서 말인데 여러분의 장바구니를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도 있을 수 있다. 왜냐면 유행에 민감하신 여러분들은 장바구니에 유행템들을 넣으셨을 것 같단 말이죠. 그런 거를 조금은 약간 자중할 필요가 있다. 결국에 이 큰 애는 쓸 수가 없었네요. 뭔가 너무 커서 어디다가 갖다 붙이기가 조금. 밑에다 깔으라면 깔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말이죠. 폴치를 제가 너무 잘 해놔가지고. 앞으로도 종종 전시를 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약간 보고 아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저랑 취향이 비슷하신 분들이 계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혹시 만약에 전시 정보나 이런 게 또 궁금하실 수도 있으니 종종 이렇게 전시를 갔다 오면 안부 인사를 올리는 겸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붙여야 되는데, 저희 사랑 주재근 베이커리 동네 빵집이거든요. 근데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자주 가게 되더라고요. 물론 조금 멀어가지고 약간 되게 날을 잡고 가야 되긴 하는데, 그래도 이 약간 동네에 맛있는 빵이 있다라는 것을 대전 사시는 분이 계시다면 익히 알고 계시겠죠? 성심당 세권에 살고 계시니까. 근데 저는 벨기에 있을 때도 동네에 맛있는 빵집 있었나?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한국에 와서 맛있는 빵집을 찾아서 행복합니다. 네. 지금 보시면 약간 우연하게도 약간 노란과 파랑색으로 조금 맞춰졌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강화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스킹 테이프를 활용을 하면요, 특히 이런 약간 얇은 얄쌍한 테이프를 활용을 하게 되면은 약간 좀 뭐랄까 느낌을 줄 수 있어요. 얘는 너무 마테가 강렬해가지고 순식간에 약간 시선을 뺏어줄 수 있는 마트지만,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 약간 남용을 하면은 못생겨지기 때문에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살짝 아쉽거든요. 그거를 인덱스로 하버를 했는데 안 되고 뭘 할 수 있을까? 제가 또 다이소에 들렸죠. 다이소에서 이걸 사왔어요, 여러분. 이거 되게 좋아 보이던데요? 이거를 샀으니까 앞으로 활용을 많이 할 텐데 이거 좀 좋아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의 특징은 많이 사용하면 안 되고 딱 포인트로 딱 몇 개만 사용해야 예쁜데, 지금 약간 색감이 달라가지고 조금 애매한데 이거를 한번 도형 스티커 되게 연하네요, 스티커가. 네. 연하지만 그러네, 너무 연하네. 뭔가 제 지금 페이지에는 이렇게 연한 친구들이 올라오면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안 될 것 같고, 이것도 정리하다가 나온 다이소에서 산 것 같은 그런 친구인데 얘를 붙이기에도 얘도 연해. 다이소는 다 이렇게 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하나 깨달은 건데 저는 연한 거를 잘 못 쓰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항상 강렬하게 해놓고 연한 걸 갖다 붙이면은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너무 귀여워. 자글자글해. 그래서 안 될 것 같고, 이거를 활용해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드라인 스티키노트 무인양품 건데요. 무인양품에서 가서 보고 한눈에 반했어요. 색감이 너무 예뻐가지고 반했는데 굉장히 스티키한 스티키노트네요. 보통 스티키노트 하면
끝에 요만큼이 스티키하고 나머지는 다 약간 펄렁펄렁 할 텐데 무인양품 여기까지 지금 보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스티키한 그런 스티키 노트인데 얘를 한번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스티키하면 굳이 풀테이프를 사용하지 않아도 잘 붙네요. 다행이다. 네. 그래서 이렇게 붙여주고 그러면 글씨를 써야겠죠. 네. 제가 벨기에에 있을 때 탁구를 할 때 보통 약간 그냥 글씨를 안 쓰고 끝을 냈더라고요. 변명을 하자면 벨기에 인터넷 사정이 너무 좋지 않아서 이 글씨까지 쓰게 되면 아무래도 영상이 되게 길어지잖아요. 그게 진짜 너무 길어져서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벨기에에서는 글씨를 쓰지 않았는데 근데 이제 한국은 영상 올리는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래서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 또 그 라이브도 되게 기대돼요. 라이브 얼마나 쾌적할까? 막 이런. 한 번도 쾌적한 라이브라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얼마나 아름다울까? 막 이런 기대를 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 라이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는지요? 그래서 저희가 같은 하늘 아래서 같은 시간에 하는 라이브는 처음일 것 같은데요. 10월에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시간이 괜찮으실란가 모르겠네요. 그래서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는데 날짜도 이제 저희 시차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날에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주중에는 저도 일을 하고 여러분도 일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저는 일이 보통 되게 늦게 끝나거든요. 그래서 네. 너무 늦으면 또 여러분들도 피곤하실 것 같고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토요일이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또 생각해보면 굳이 저녁을 고수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왜냐면 그때는 또 그 시차 때문에 그랬던 거라 그래서 제가 커뮤니티에다가 글을 올릴 건데 일단 날짜가 토요일이 좋은지 일요일이 좋은지랑 그 다음에 오전이니까 오전은 너무했다. 그 어중간한 시간대 점심을 먹고 나서 어중간한 시간대와 네, 아예 밤 시간 이 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편하신 시간을 얘기해 주시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글씨를 써볼까요? 기왕 여기 데드라인 스티커가 붙었으니까 오늘의 날짜를 쓰면 좋겠는데 오늘이 며칠일까요? 알 수 없군. 그 어디에도 오늘의 날짜를 알려주는 친구가 없어요. 핸드폰만이 오늘의 날짜를 알려줄 수 있는데 그러면 날짜는 나중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건 10월인 것은 맞잖아요. 그쵸? 그러면 10월 모름 그라운드 시소 서촌에서 보고 그 다음에 솥을 가서 솥밥을 먹고 그리고 나무 사이로에 갔어요. 제법 핫플레이스 아닌가요? 약간 핫플에 집착하는 네, 3년 동안 한국에 없었던 사람인데 근데 그 약간 하나하나 따져보면 그라운드 시소 서초는 오픈런을 했니까 완전 문 열 때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맨 먼저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사람이 별로 없었고 그리고 이렇게 나오는 길에 보니까 그 한강 작가님의 책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또 우연찮게 지나가다 역사적 장소를 목격했고 그리고 원래는 칸다 소바인가?
그 찾았는데 맛집이 랭킹이 막 거기 있어서 칸다소바를 가려고 했는데 칸다소바가 11시 반에 오픈이었는데 11시 반에 앞에 줄이 정말 길었어요. 그래서 오라라 이러고 바로 그 옆집인 소소스로 틀어서 소소스에서 밥을 먹었죠. 역시나 오픈 시간이었고 칸다소바가 다 어그로를 끌어서 소소스에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소도 사람이 없었고 그리고 나무 사이로도 이 밥을 먹고 간 거라 딱 저희는 밥을 일찍 먹어서 점심시간에 가서 또 사람이 없었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사람이 없었다. 별로 그닥 핫플은 아니었다. 계속 이렇게 쓸까 봐요. 이렇게 쓰니까 예쁘네요. 이렇게 페이지도 이렇게 보니까 더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쓰겠습니다. 간만에 만난 언니거든요. 망했다. 잘못 찍었다. 점을. 그쵸. 여기다 찍었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지.
네, 그래서 여러분 저의 글씨는 이렇게나 못생겼습니다. 이렇게나 글씨가 못생긴 사람도 네, 기록을 하고 산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막뭐 주눅 들지 마시고요. 이렇게 거지 같은 글씨로 쓴 기록도 나중에 다시 보잖아요. 그러면은 똑같이 거지 같거든요. 글씨는. 그치만 내용은 거지 같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 달라붙은 종이들도 하나도 거지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당당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기록에 당당해지시고 남의 기록과 여러분의 기록을 비교하지 말길 바라겠습니다라고 하면 너무 그런 것 같고, 네, 맛이 길요. 네, 그런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다이어리를 꾸며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그러면 또 다음번에 다른 영상, 다른 이야기거리와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되신다면 커뮤니티의 투표에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행사해 주시면 저의 그 스케줄, 라이브 스케줄을 잡는데 또 큰 도움이 되니까요. 네, 한번 들렸다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길었는데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다른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